민주언론시민연합 신문방송모니터위원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에 모여서 모니터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보고서들을 썼어요. QR코드를 사진 찍어주세요.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868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지금은 홍보 콘텐츠 활동가로 있는데요. 원래는 모니터팀에서 활동했고 원래 미디어 탈곡기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네, 조선희 활동가입니다. 김나래입니다. 인사. 나 박수 치려고 그랬어. 선희 씨 때문에. 아니, 이게 박수하면서 인사 이렇게 했어. 네, 카메라가 딱 설치되고 나서는 처음 오는 거라 가지고 그러네요. 네, 좀 네. 그래도 네. 점점 지나오고 있어요. 막 저 편안해지고. 이 장면 나오나요 화면에? 뭘 나와요. 아, 나오나요? 나와요. 네. 네네. 자, 어찌됐든 선희 씨가 첫 출연이에요. 이 동영상으로 진화한 이런 상황에서의 첫 출연이에요. 그 조선희 활동가 그동안 전문 방송인 못지않은 네. 사실은 전문 방송인 아니야? 그쵸. 제가 감히 대표님 앞에서 아니 저는 완전히 그 야매 방송의 그 대표 주자고 저 리액션을 못 하잖아요. 제가 정말 리액션을 못 한다는 사실을 정말 절실히 느낀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 혼자 계속 지금 방송 중이지. 내가 이렇게 디지털 화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 어찌됐던 간에 인사를 더 할 거 있어요? 뭐 하고 보시면 합니다. 보시면 합니다. 이거 봐. 이게 자신감이 넘쳐요. 네.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요. 모니터 보고서는 아니에요. 네. 이제 저희가 전국 민원연 네트워크로 네. 공동성명을 냈거든요. 네. 성차별 채용 관행으로 짓밟힌 여성 아나운서 노동인권 대전 MBC는 인권위원회 권고 즉각 수용하라. 야, 진짜 대전 MBC한테 붙여주는 그 말들이 참, 아무튼 깁니다. 네. 자, 이거에 이 즉각 수용하라라는 성명을 공개서한이죠. 공동 성명도 하고 공개서한도 보냈는데 공개서한은 누구한테 보냈냐? 박문진, 방송문화진흥회, 그리고 MBC, 그리고 대전 MBC. 초안이고 네. 보낼 예정이에요. 네. 그렇게 이게 근데 민원연 이름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공대회 네. 이름으로 네. 보내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작성을 일단 성명은 냈고 네. 공개서한은 보내려고 생각하는 네네네. 초안을 이제 제가 잡아서 네네.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저희가 이미 한번 기자회견을 했죠. 네. 저도 참석하고 선희 씨도 참석하고 네. 우리 고은지 활동가가 영상 찍어서 네. 저희 홈페이지에 저 유튜브 그에도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자, 그 18일에 상암 MBC 앞에서 열렸던 기자회견에 다녀왔었는데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선희 씨가 알고 있는 이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이 문제, 대전 MBC 유지은 아나운서 문제를 쭉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일단 또 미디어 탈곡기를 이전에 들었던 분들은 이봉호 팀장님이 나와서 한번 네네. 설명을 하셨었어요. 네네. 그게 올해 1월 21일 미탈 752회에서 설명을 그랬어요? 해주셨었는데요. 찾아오네요. 네. 제가 또 나와서 설명하게 된 배경은 실제로 지난 18일에 열린 기자회견을 한 것처럼 인권위원회에서 진정 결과를 탁 내놨기 때문입니다. 네. 그 인권위 결과는 지난달이죠. 이게 7월 금요일에 나갈 테니까 네. 지난달인 6월 17일에 이 네. 결과가 탁 나왔습니다. 설명을 딱 드리면 대전 MBC는 채용 성차별을 관행적으로 저질러 왔다. 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그렇게 있겠습니다. 권고를 한 거죠. 그리고 인권위가 네. 그걸 인정한 거죠. 네, 인정을 딱 해준 네. 거죠, 국가에서. 근데 이 실체가 드러나고 공론화된 게 지난해 6월인데요. 대전 MBC 여성 아나운서 두 분이 네. 직접 당사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를 해서 네. 공론화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죠. 동일 가치의 업무에 대해서 대전 MBC는 여성 아나운서들만 왜 계약직과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남성들의 경우에는 정규직 아나운서로 채용을 하느냐. 네네. 이게 그들의 주장이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이랑
프리랜서 계약직 이렇게 분리해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이후에 근로 조건 네. 당연히 차이가 나고 네. 임금 수준 당연히 차이가 나게 된 그 배경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권위가 이번에 이것이 사실로 보인다라고 네.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또 대전 MBC는 이걸 공론화를 한 여성 아나운서 두 분에 네. 대해서 부당하게 업무 배제를 한 사실도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진정 제기 이후에 기존에는 한 3-4개씩 프로그램을 맡고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들을 아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폐지, 그러니까 개편을 하긴 하잖아요, 방송사에서. 네, 그렇죠. 개편을 하는데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 경영상의 문제라거나 아니면 뭐 트렌드를 쫓기 위해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이유 설명 없이 두 아나운서가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들을 폐지하거나 네, 네. 아니면 교체를 하거나 진행자들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거는 진짜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악용한 업무 배제라고 네, 보여집니다. 당시에 아나운서 두 분이 진정을 넣었었는데 네. 아나운서 중에 한 분은 생계가 어려워서 네. 퇴사를 하셨잖아요. 왜냐면 그분은 진짜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안 나올 정도로 프로그램이 더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왜냐면 놔두고 혼자 나가신 거잖아요. 그것도 마음이 너무 쓰이겠죠. 마음이 아파서 우리가 작년에 이분한테 상을 줬잖아요. 유지은 아나운서한테. 사실 유지은 아나운서에게만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두 분에게 동시에 성유보 특별상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한 달 전인가에 그분이 떠나셔서 못 받게 되신 거예요. 우리는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유지은 아나운서 혼자 받았거든요. 그런데 유지은 아나운서한테 마음의 짐이 얼마나 컸겠어요. 혼자서 그걸 싸우고 하는. 근데 떠난 사람도 너무 속상하고 남은 사람도 너무 속상하고 그냥 이건 너무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5회 성유보 특별상을 유진 아나운서 네, 네. 분에게만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처음 진정을 넣은 것은 두 분의 아나운서였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권위가 이 보복성 업무 배제에 대해서도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했어요. 네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내놓은 방안이 이 성차별적 채용 관행 해소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을 해라. 대전 네. MBC에서 또한 이 여성 아나운서 두 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라. 네. 또한 이 진정을 이유로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위로금도 500만 원을 줘야 된다. 네, 네. 이렇게 권고를 한 네.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것만 알고 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대전 MBC에게는 그런 권고를 했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문화방송. 왜 우리가 그런 방문진이랑 문화방송에 굳이 공문을 보내겠어요? 서울에게도 뭔가를 권고를 했어요. 네. 그 내용도 좀 얘기해 네. 주세요. MBC에게도 인권위가 권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성 아나운서 두 분은 대전 MBC를 상대로 진정을 넣었는데 네. 인권위에서는 본사 MBC, 서울에 있는 MBC에서도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사 및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실시해라. 그리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방송국들과 협의를 해라. 라고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네. 실제로 그 인권위 결정문에 보면은 이 MBC에서 본사와 함께 이제 지역 계열사를 이분들의 채용 현황, 아나운서들의 채용 현황을 보면은 대전 MBC와 비슷하게 네,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네, 많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규직은 대부분 남성 아나운서고 여성 아나운서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인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권위에서 MBC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채용 현황을 조사하고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권고를 한 거죠. 그 사연을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자꾸 서울 MBC 앞에서 막 기자회견하고 그러면 MBC가 다 해주면 되지 왜 이거를 대전 MBC한테 이렇게 갈라서 얘기를 해라고 좀 혼란스러워하실 수 있어요. 근데 대전 MBC라는 회사는 독립재산제라고 해서 대전 MBC는 따로 회사예요. 그런데 그 회사의 대주주가 서울 MBC예요.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그 지역 MBC 있잖아요. 그냥 본사와 막 이렇게 굉장히 내 맘대로 막 그 운영도 하고 막 회계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별도의 회사예요. 독립된. 네, 독립된 회사고요. 그런데 서울이 어찌됐든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대주주로서의 어떤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그걸 과도하게 행사하지 말라고 우리가 늘 주장해왔어요. 그러니까 김장겸 사장이나 그 이전 사장 시절에 이 지역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여하거나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은 장악됐잖아요. 서울 MBC는. 예, 근데 지역 MBC는 아직 장악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막 지역을 다 똑같이 그렇게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폭력적인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상황이 거꾸로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번 상황에서는 내가 유진 아나운서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서울 해결해. 서울 왜 해결하네? 이러면 너 예전에는 김장겸 사장 때는 개입하지 말라며. 하지 말라며. 근데 이제 와서 왜 개입해서 빨리 해결하라고 그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도는 그래요. 그래서 서울이 할 수 있는 일을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러나 저는 이제 저기서 또 백보 양보가 들어갑니다. 아무리 양보를 해도 지역사의 50%의 대주주로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MBC가 지금 이게 대전 MBC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그 18개 계열사가 다 이런 상황이라 하면은 사실은 인권위 권고가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실태조사를 하고 그것이 재발되지 않도록의 어떤 방안을 내놓는 것은 MBC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거를 마치 난 지역사에 개입할 수 없어요. 뭐 지역사한테 그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나요.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나몰라라 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영성을 엄청나게 강조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말을 하려면 최소한 이번 사안에 있어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나몰라라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에서 제가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인권위 결과에 권고를 하라고 한 게 그래도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네. 근데 이게 6월 17일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선희님이 공개서한 쓴 거 보고 성명도 보고 하니까 이 유지은 아나운서가 6년 동안 대전 MBC에서 네, 맞아요. 일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성차별 진정국 제기한 게 작년 6월이었더라고요. 너무 솔직히 그러니까 뭐 권고가 나왔던 거는 도움이 된 거는 맞지만 도움이 됐다? 뭐 근데 엄청난 도움이 된 거예요. 저 이제 상상도 못하는 결과였어요. 국가기관에서 그런 걸 결정을 딱 내려준 거잖아요. 대전 MBC에서 성차별 채용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복리후생에서 어떤 차별을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시정하라 이런 권고를 내린 거니까. 근데 결과가 너무 늦게 나온 거 아닐까? 전 솔직히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1년이나 지나서 나온 결과기 때문에. 근데 인권위 권고가 그렇게 오래 걸리긴 해요. 대부분의 다른 사안도. 근데 특히 이거는 이게 반격이 이게 이 하나로 인해서 비슷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서 쫙 그러니까 이권이 개입되어 있을 만한 관계자들이 너무 많은 사안이다 보니까 대전 MBC 하나로 그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다른 지금 아나운서들이 다 이 사안이 해결되는 걸 보면서 다 나도 최소한 정규직이 아니어도 무기계약직 뭐 고용 안정 이런 걸 요구할 거예요. 이전처럼 그냥 여성이라는 이유로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요. 그만둘 때 계약이 종료될 때 그만두면은요. 해고가 일종의 계약 해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불이익이 된대요. 본인이 다른 데 갈 때. 그래서 애초에 뭐 18개월이나 19개월쯤 되면 그냥 옮기는 거예요. 내가 막 심포도처럼 내가 그만둔 거서 내가 내 몸값을 올려서 딴 데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애초에 모든 여성 아나운서들이 여기서 계속 고용될 거라는 기대 자체를 거의 못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유진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전 MBC의 간판이었거든요. 뉴스데스크 진행하는 앵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년씩이나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계속 연장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한 1, 2년 더 하다가 이제 정말 너무 늙어서 또 안 돼. 그러면서 너무 늙어서 뭐 목에 주름이 생겼어. 그 광고 보면 목에 주름 얘기 너무 많이 해요. 진짜 너무 짜증이 많아. 그 결정문이 한 50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국가인권위에서 이제 조사를 다 한 결과를 막 실어놨는데 진짜 읽어보면 무슨 이런 말을 다 했을까. 그러니까 그 위에 뭐 보도국장이나 위에 관계자가 목에 주름 때문에 여성 아나운서들은 뭐 시청자들이 보기 힘들다고 하니까 뭐 관리를 해라. 라든지 아니면 옷을 이렇게 입지 마라 저렇게 입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도 또
이제 국가인권위에선 이 사람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왜냐하면 위에서 업무 지시를 내린 거니까 뭐 네. 목주름을 없애라, 옷을 예쁘게 입어라 이런 것까지 지시를 한 거니까 충분히 근로자성이 인지가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인권위 권고가 되게 늦게 나온 거 저희도 되게 기다렸거든요. 왜냐면 6월부터 해서 저는 사실 6월 초에는 이 당시에는 서울민원연은 이 문제 잘 몰랐어요. 근데 대전민원연에서 대전 충남 민원연에서 그 대전 MBC 문제니까 깊숙이 결합해가지고 계속 유지은 아나운서를 지지하고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러다가 안에서 아무리 지역에서 아무리 시끄러워도 안 되니까 이제 협조를 이제 같이 네. 연대해달라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만난 게 작년 연말이었고요. 작년 연말부터 그러면 서울이 좀 열심히 서울 민원연이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공대위를 확대해가지고 대전 MBC 공대위가 아니고 큰 공대위로 채용 성차별 관련한 그렇게 해서 확대해서 이제 다시 만들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저가 이제 언론단체들을 다 끌고 들어갔죠. 네. 그 이전에는 노동계 여성계끼리만 모여서 하는 단체였어요. 대전 MBC 노조 공대위는. 근데 그렇게 해서 막 인권위에 그걸 기다린 거예요. 사실 저도 인권위가 한 3월쯤에 해줬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성유고 특별상 할 때는 한 2, 3월에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6월까지 늘어진 거는 굉장히 좀 오래 걸렸는데 이게 조사가 완벽하지 않으면 또 대전 MBC가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름의 절차와 이게 꼼꼼하게 그걸 검증하느라. 그러나 이게 정말 전향적인 결과라는 거는 인정해야 돼요. 왜냐면 다 막 유지은 아나운서도 울고 다 정말 너무 다행이다. 진짜 하늘이 도왔다. 이걸 만약에 조금이라도 애매한 소리 하거나 반반의 승리로 끝났으면은 근데 우리가 생각한 최고치의 결과가 권고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채용 성차별을 분명하게 인정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정도는 아무튼 대단하다라는 네. 건데요. 그 대전 MBC가 지금 사실은 겉으로 내놓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그쵸.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인권위 결정하고 저희가 기자회견하고 나서 언론사에서 전화를 해서 대전 MBC 입장을 물었는데 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 18일에 나온 기자협회보와의 통화에서 성차별적 채용 관행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우리가 채용 성차별에서 미안하다가 아니라 그런 결과가 나와서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성별 채용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지만 권고사항 중 정규직 전환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 방송 진행을 정규직 업무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한 인권위 결정문 부분 때문이다. 그러니까 근로자 지위에 있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정규직이라고 생각 안 한다라고 밝힌 거였거든요. 대전 MBC 입장은 뭐 성차별적 채용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그건 유감이야. 하지만 정규직 2명 전환 못 해줘. 그리고 500만 원 위로금 못 줘. 약간 이런 거거든요. 안 받아들이겠다 이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고소하라는 거예요. 고소해. 아쉬우면 고소해. 그러면 고소하면 여러분 아시죠? 고소하면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저는 지금 뭐 이용마 기자, 지금 MBC 박성재 사장 그런 분들이 고소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고소 들어가면 이게 싸움이라는 거 알아요. 알아도 그 시간과 그 고통이 있어요. 이거를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렇게 개인이 싸우고 있는데 월급도 진짜 지금 요만큼밖에 못 받고 그 정말 남은 그거 하나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걸 하면서 계속 싸워요. 그래서 이긴다 하더라도 그렇게 깊은 고립해인 상태에서 그렇죠. 대전 MBC에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들어간다? 그래도 마음이 좀 불편하고. 저는 지금도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태도다. 진짜 완전 분노하거든요. 대전 MBC의 행동에. 근데 MBC 본사는 어떤가요? MBC 본사 또한 비슷한 의견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6월 18일 미디어스 기사에서 MBC 본사 관계자는 어제 인권위 결정이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된 건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권위 결정이 나온 거는 하루 전날이지만 유지은 아나운서가 이거 공론화한 거는 1년 전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한 게 없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는 그러면 서울 MBC에서는 아무런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네? 라고 보이는 거죠. 일단 저는 서울 MBC에게 계속 말하는데 인권위 권고 그거 일단 출력해서 정말 정독하시고요. 그 50장 넘는 거
왜냐면 자꾸 나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대전 MBC 사측의 입장만을 자꾸 듣게 되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서울 MBC도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이 본문을 다 읽어보시고요. 한번 같이 마음을 여시고 공부를 해보세요. 이게 어떤 사안인지. 그냥, 아니, 내가 프리랜서 내 맘대로 못 써? PD의 어떤 뭐라 그러죠? 캐스팅 권한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아나운서 그냥 막 이렇게 쓰고 싶은데 왜 이거 가지고 시비 걸어? 이런 식의 그 말들이 막 있어요.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를 그 권고문을 정독하시면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서울에게 왜 이런 요구를 하는가? 왜 서울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이런 걸 하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MBC라는 공영방송은 어찌됐든 국민에게는 하나의 브랜드예요. 네. 지역별로 사가 있지만은 그냥 하나의 브랜드로서 MBC 공영방송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MBC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박문진의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MBC도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뭐 책임이 별로 없다. 나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시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인권위 권고가 나오자마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입장이 나왔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인권위 권고를 존중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쵸.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결과가 나와서 우린 아무 입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책임한 거고 네. 또 한 번 문제가 됐던 게 이 박성재 사장이 네. 지난 5월에 한번 그 학회에서 공영방송의 주요 재원은 수신료여야 한다라고 말을 네네. 했던 게 또 화제가 됐어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해석을 하기를 기자들이 그러면 수신료를 올려달라는 거냐 아니면 수신료를 뭐 더 받아 챙기겠다는 거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박성재 사장이 그 다음에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이 말의 취지는 MBC는 공영방송이고 공영방송의 주 재원은 수신료여야 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수신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겠다라는 그걸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국민의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으로서 거듭나려고 한다면 이런 대전 MBC 문제라거나 사실 대전 MBC 말고도 방송계에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네. 뭐 사실 그 CJB 청주 방송 건도 네. 있고 몇 년 전에 이한비 PD 건도 있고 네. 저희 저번에 한 2월쯤에 저희 대표님이 사무처장님이던 시절에 그 저한테 한번 방송계 5대 악습을 탁 걸어가지고 모니터하라고 그걸 모니터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걸 모니터를 했었어요. 총감에 들어가기 바로 네네. 직전에 그때 했던 게 그 이재학 PD, 유지은 아나운서, 이한비 PD 그리고 EBS에서 독립 다큐멘터리 박환성 PD 그리고 방송계에 있는 그 상품권 페이 이렇게 5가지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모니터를 했었는데 모니터 결과값을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보도 없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5가지 문제는 언론계보다는 방송계에 좀 문제가 되는 집중적인 문제들인데 이 5개에 대해서 8개 방송사가 어떻게 보도하는가를 저희가 봤었을 때 그냥 뭐 보도 없음. 특히 이한비 PD의 경우에는 이게 2016년 10월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거여서 그럼 한 4년 정도가 지난 건데 4년 동안 방송계에서는 보도를 안 한다. 이런 그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계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보도도 안 하고 이거에 대해서 또 시정을 뭔가 하려는 조치도 안 취하고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방송사에게 국민의 수신료를 지원해달라라고 저희가 언론단체라고 해서 예를 들어 공영방송을 살려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런 문제가 가득한데 수신료를 지원해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 대전 MBC 건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고 수신료를 공영방송은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건 너무 큰 모순이 아닌가. 전형적인 감탄고토의 행태라고 할까요? 근데 이제 일단은 박성재 사장과 MBC 측은 수신료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수신료를 받겠다는 지금 당장 받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를 공영방송으로 자리매김해달라는 거였대요. 그거 되게 강조하거든요. 근데 저는 MBC 공영방송이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공영방송 찬양주의자예요. 제가 정말 어떻게 해서든 공영방송은 어떤 기준, 이 수많은 미디어 속에서 정말
대표적으로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사형방송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어떤 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방송사 있어야 된다. 그리고 KBS만으로는 안 된다. 네. 이미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충분히 그런 어떤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MBC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지역사들 중에서는 이미 적자 경영에 들어간 곳이 대부분이고요. 적자가 너무 쌓여가지고 이제 건물을 팔거나 건물을 저당 잡혀서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경영이 되고 있는 회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해? 이게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그렇다면은 전체 노동자의 어떤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지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그 노동자나 노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노조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다 보니 이 문제에 있어서 동의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대전 MBC 유지은 아나운서 문제를 왜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같이 붙어서 싸워주지 않는가 굉장히 궁금하죠? 그런데 그게 이런 속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하라고 호시절이면 우리 회사가 돈이 좀 많고 여유가 있으면 이거 하라고 할 텐데 이게 노노 갈등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 자꾸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또 뭐 천보 만보 양보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은 개선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저는 유지은 아나운서 문제 최소한 이 문제는 인권위 권고를 분명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근데 전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더 슬픈 게 뭐냐면 그렇게 방송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매번 노동자들이 그렇게 죽어간다. 노동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런 문제를 알고 이런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 하는데 막상 그 방송국 안에 있는 노동자들은 그 노동의 권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 현실이 좀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얘기 들으면서 더 마음이 안 좋아졌어요. 맞아요. 정말 노동계는, 그러니까 이 방송계는요, 정말로 많은 비정규직이 있고요. 업종 정말 잔머리 막 엄청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사람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된 그 자리는 몇 안 되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인권 침해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관행이라는 이유로 계속 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시고 관행을 악습입니다. 포기하시고 해결을 하셔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정말 MBC 제 진짜 지금 막 거의 내 옆집 같은, 물론 규모는 다르지만 개인 기분에는 MBC가 규모는 다르지만 많이 다르지만 너무 큰 많이 다르지만 MBC에 대해서 친구 같아서 하는 말인데 이제 그만해라. 이제 정말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싫은 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MBC한테 싫은 소리 했다가 진짜 엄청 곤혹을 치렀어요, 최근에. 그런데 어찌됐던 간에 아무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할 말은 해야죠. 네, 그냥 뭐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살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가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오늘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 CJ 청주방송 이 문제도 지금 완전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막 이렇게 지금 그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갑자기 또 네. 우리 사측에서 이거 우리 합의 못 해줘 이렇게 된 게 있거든요. 예. 갑자기. 네, 아주 갑자기 진상규명 보고서를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사측도 모여 노동계도 네네. 모여서 썼는데 아주 갑자기 우리 인정 못해라고 네네. 이제 발뺀 일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그 진상조사 보고서를 채택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네네 나몰라라 네네 탁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막 굉장히 집중 그 항의 투쟁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론계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그다음에 그 안에 벌어지는 성차별 문제, 뭐 또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좀 속상하지만 노노 갈등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씨 개인이 느끼는 어떤 소감, 이 서한을 쓰면서 느낀 것들, 이런 것들 좀 정리해 주세요. 일단은 공개 서한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사실 기본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라라고 할 때. 그러니까 그 결정문은 50페이지 되는 걸 프린트해서 읽어보는데 뭐랄까 유지은 아나운서가 계속 그 미디어를 통해서 해왔던 말들, 네네. 우리에게 해왔던 말들, 그리고 대전 MBC에서도 이렇게 변명을 해왔던 말들이 쭉 써 있어요. 약간 시계열별로 그리고 주제별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노동자인지, 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었는지, 부당한 처우가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써내려놨는데 이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돼 있는데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은 사실 이걸 진짜 제발 읽어봐 주세요밖에 네네. 없었어요. 할 말은. 근데 읽어보면은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너무 당연한 말들이 써 있다. 예를 들면은 뭐 헌법에서는 우리 인간의 존엄을 뭐 지키고 네. 있다라든지 네. 아니면 남녀 고용 평등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든지 되게 당연한 말이 쓰여 있는데 이게 왜 안 지켜질까를 네. 생각해 보면 사실 같이 또 해결해 나가야 되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꼭 한번 관계자분들이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정독. 네, 꼭 형광펜을 착착 쳐가면서. 네, 제발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희 씨가 이제는 모니터를 담당하는 활동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이제 방송은 모니터 그 네, 보고서를 네. 쓰신 분들이 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보다는 많이 못 나오실 것 같은데 또 홍보가 또 할 말이 많아요. 맞아요. 할 말 많아요. 사실은 본인이 진행을 하셔야 돼, 내가 보기에. 근데 너무 바빠서 네. 매일은 못 나오겠지만은 자주 나와가지고 이렇게 네. 콕콕 본인이 진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네, 홍보를 네, 많이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만간 또 나올 일이 있습니까? 이게 모니터를 하는 건 아닌데 홍보 쪽과 이게 제가 어떤 대면이나 대응 같은 것도 가끔씩 멋있어. 시켜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일 중에는 기자 단톡방 네네. 사건 네. 그게 있는데 그 기자 단톡방 사건을 잠시 또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네. 그 단톡방 안에 한 60명 정도가 네네.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경찰이 1차로 수사를 했을 때 한 12명 정도는 신원이 확정이 네네. 돼가지고 이 12명은 기소를 해라 네. 해서 검찰이 넘겼는데 검찰에서 오히려 12명?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11명을 기소 유예시키거나 한 공소 명만 분노의 웃음. 소문이었다. 네, 이렇게 넘어간 게 있거든요. 네. 한 명만 벌금을 받았는데 이 12명의 신원을 밝히는 일도 분명히 중요한데 저는 그러니까 신원을 밝히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언론사에 소속되어 있을 텐데 이 언론사에서 도대체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징계책을 지금 마련하고 네. 있는가를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언론 단체니까 네네. 이걸 하려고 저희가 열심히 이제 이 사람이 누구며 어떤 언론사에 있는가를 이렇게 잡아내려고 이제 막 열심히 이렇게 쳐다보고 네네. 있는데 네. 사실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조선이 기자라고 해서 내가 이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조선이 기자를 이제 네이버에 검색해보거나 해도 여러 명이 조선이가 있을 너무 거 아니에요.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걸 취재를 하는 게 좀 쉽지 않은 단계에 그러겠네.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맡고 있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언론사랑 협업을 해서 유튜브 콘텐츠도 하나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또 비밀이지만 네네. 아무래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어떤 것에 대해서 유튜브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도 아마 설명할 기회가 되면은 네네. 미디어 탈곡기에 출연을 해서 열심히 홍보하도록 벌써 하겠습니다. 벌써 박수. 알겠습니다. 자, 댓글 읽어볼까요? 그래요.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언주황님 네, 믿고 의지합니다. 민호형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네. 팟빵 댓글도 읽어드릴게요. 투어이브 박미정님 대표님 이번 주 저리 톡 잘 봤습니다. 시즌2 첫 출연이신 건 맞죠? 흐흐. 시즌1이랑 시즌2 분위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냥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아니 제가 화면을 보니까 이번에 남북관계 얘기할 때 대표님 출연했잖아요. 네. 그런데 소개말이 시즌 1의 최다 출연자 이렇게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저 별명이 그거예요. 최근에 그 저리톡이 굉장히 조선일보로부터 뭘 할 때마다 계속 이제 공격을 받고 힘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출연을 해달라. 왜냐면 나는 이제 자문인가 고문인가 그 자문이다. 자문인데 그래서 당연히 출연은 이제 안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탁을 해서 그냥 가봤는데 제가 느낀 거는 작가님들이 전에도 잘하셨지만 이번에 그 새로 들어오신 작가님들이 정말 성의 있게 꼼꼼하게 사전 취재를 하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만 너무나 많은 걸 하고 싶어 하는데 자료가 너무 많아. 근데 그건 1시간에 할 수 있는 방송의 내용이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좀 약간 그 선택과 집중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아쉽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라는 점이고. 양질의 방송이 나오죠. 네. 무편집본 저는 듣거든요. 네. 재밌어서. 그래서 좀 무편집본을 보면은 이 얘기 되게 재밌었는데 본방이 안 나오는 게 꽤 많아요. 네, 왜냐면 맞아요. 무편집본이 한 2개 정도 올라오는데 그 하나당 50분이거든요. 아. 그 2개 합쳐서 50몇 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신 것 그래서 같아요. 좀, 저는 아무튼 뭐 괜찮았다. 그냥 저는 괜찮았고요.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민원연을 네. 그만두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출연이 될 것 같아서 네네. 그냥 다 한번 인사하는 의미로 사실 지난주에는 정관용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 해시태그 그러니까 정관용의 시사자키도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제가 고정이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이 편을 좀 해달라, 요걸 방송해달라 그러는데 저 사실은 이제 제가 마음을 먹은 게 지지난주 정도에 완전히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인사를 하러 한번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연을 했고 근데 거짓말처럼 해시태그도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또 해시태그도 마지막이니까 한번 인사를 하러 가야겠다 하고 또 출연했는데 딱 그러고 나서 저리톡이 마지막 진짜 제어의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래서 저리톡이 또 그렇게 해서 그날은 이제 끝나고 나서 술도 한잔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너무 힘들고 뭐 그래서 지쳐 있어서 이러저러한 결정을 했다라고 하고 서로 축복과 그래도 저리톡 열심히 보겠다. 뭐 하지 마세요. 화이팅! 막 이런 거를 서로 나누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방송을 하고 나면요, 막 울렁거리고요. 그 스트레스가 되게 컸어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너무 하하하 히히 하니까 그 스트레스가 안 큰 줄 아시지만 원래 방송 특히 저처럼 남을 비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내가 한 말 중에서 비판의 지점이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잘 알거든요. 그리고 내가 한 말 중에서 팩트가 아닌 게 있지 않을까 너무너무 불안하고 그 방송 이후에 방송이 보고서 쓰는 분들도 항상 그런데요. 보고서 나간 이후에 전화만 울려도 저게 나에 대한 어떤 항의 전화일 것 같아서 울렁거리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계속 그 불편함을 너무 많이 겪고 살았기 때문에 좀 약간 후련하다라는 생각도 지금 사실 좀 있어요. 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려 그래. 공기가 막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아무튼 거듭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훌라당 도망가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냥 저 인간이 되게 힘들었나 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란색 메모지님. 저리톡 저도 잘 봤습니다. 이게 제 말이에요. 근데 한 시간에 너무 많은 내용을 이야기해서 아직 많이 찝찝한 느낌입니다. 요즘 저리톡은 매번 저런 느낌이라 아쉽네요. 이게 바로 이제 작가님들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너무 크게 벌려놨다가 그러면은 출연하는 사람도요 그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방점을 찍거든요. 그럼 방송이 어떤 부분에서 또 흐지부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제를 좁혀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련곰탱님이 아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써줬어요. 그러네요. 선생님이 읽어주세요. 네. 이번 주까지 특별 진행을 유튜브로 본 결과입니다. 하고 결과물을 주셨어요. 1번. 성적표지 성적표. 1번 공시영 활동가님. 여전히 엉뚱한 연구원 컨셉인데 이전에 빵뉴스 찍으실 때보다 벌크업이 되신 것 같아요. 그냥 커졌다는 거죠. 살이 좀 쪘습니다. 열심히 운동하시는 것 같다라고 해주셨어요. 네, 2번 박진솔 활동가님. 여전히 빵뉴스 때처럼 삐삐 컨셉으로 재미있게 방송하시네요. 또렷한 발음이 더더욱 또렷해진 건 덤이고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좋은 평가인 것 같아요. 네. 네, 3번 박채린 활동가님. 왠지 박진솔 활동가님과 닮은 느낌이 들었고 또 대표님과 패션이 비슷하더군요. 방송이 처음일 텐데 늘어날 실력 기대해도 될 듯하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제 앞에 있는 4번 김나래 활동가님. 여전히 캐리커처로 나오는 김나래 활동가님. 너무 비슷하게 네, 이모티콘 말하는 거죠. 네네. 유유라고 하시면서 김나래 활동가님도 화면에 나오면 팬이 더더욱 많이 생길 듯합니다. 여튼 대표님 옆을 활동가님들이 열심히 지켜주시니 정말 다들 멋집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미련곰탱님 진짜 저의 왕 팬이시거든요. 제가 부산 가기만 하면 나타나시고 팟빵 댓글도 매번 달아주시고 올라올 때 내려올 때 늘 그렇게 해주셨는데 배신감 느끼시지 마시고요. 민원년 떠나시지 마시고요. 계속 좋은 미디어 탈북기의 팬으로 4대 천왕 다 어디 갔나 몰라. 4대 천왕 우리 댓글 4대 천왕이 있었어요.
팟빵에 늘 댓글 달아주시는 네 분. 그러니까 팟빵 시절의 유난히. 네네네. 지금은 이제 댓글 워낙 많이 달아주시니까 그때 항상 4명이 돌아가면서 달아서 제가 4대 천왕이라고 불렀지요. 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1회부터 시작해서 868을 마쳤네요. 박수. 감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될지는 미리 말씀 안 드릴래요. 다음 주 방송이 엄청 재밌을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원래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거고요. 또 더 좋은 사람을 계속 만나니까요. 그냥 여기가 산후조리원이다 생각하시고 귀여운 아기들이 계속 들어올 것이다. 나는 항상 그렇게 귀여운 아기들이 계속 들어온다. 아니 마음이 되게 경건해지면서 네, 경건해지면서 네, 수고하셨다 했는데 갑자기 짜잔! 새로운 아이들이 이제 귀여운 아기들이 계속 들어와서 들어온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고요. 그리고 더 좋은 보고서는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방송은 점점 더 재밌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도 걱정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